자, 이제 주식회사와 등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등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등기는 어떻게 한다, 저렇게 되는데, 그럼 등기는 왜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인적사항에 관한 확인서를 만들어주기 위해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그 확인서를 등기제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정책적인 판단이에요. 우리는, 일본하고 우리는 아무나 떼어보게 하자. 왜? 당사자 확인하는 용도니까 편하게 떼어보자. 그렇게 하고, 대신에 등기할 사항에서 예민한 부분은 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계자료나 이런 건 다 빠져 있습니다. 주주 명부 이런 것도 빠져 있어요. 다 빠져 있고, 공식적으로 보아도 상관없는 것. 그래서 특정하는 내용들. 회사 이름,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누구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 그리고 지점은 어디냐, 영업소가 어디까지 있냐, 자본금 얼만데, 뭐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겠죠. 공고할 때는 어디에 공고하냐. 이거 특정에 관한 내용이라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주식명 선택권이라든가, 아니면 주식 양도할 때 우리는 제한이 걸려 있어. 뭐 이런 얘기. 우리는 이럴 때 해산할 수 있어.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투자자들한테 경고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혹시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왜? 주식명 선택권이 나갔다라는 거는 등기부에 안 나와요. 왜냐? 주주명부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주식명 선택권 규정을 채택했다. 그러면 투자할 때 혹시 나간 거 있어?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채라는 부분이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전환사채나 신증권사채처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채는 이거를 누구한테 사채를 주게 되면 이게 부채이기 때문에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회계적인 내용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주식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혹시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나가 있는데 이걸 물어봐야죠. 확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에, 투자자의 경고. 그 정도죠. 특정과 경고의 의미 정도를 등기를 하도록 돼 있고, 대신에 아무나 떼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집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회사가 있으면 한번 떼보세요. 삼성전자도 떼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그 등기를 할 때 아무나 떼보고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거래 안정성에 좀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생각을 했을 때 누가 이거를 컨트롤 할 거냐. 왜? 정확한 게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님이 그거는 컨트롤 해줍니다. 그래서 나라님이 받아서 그걸 기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지금 법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도 법원 관장이기 때문에 상업 등기도 법원 관장입니다. 다만 그 법원에서 하는 일 중에서 소송 일쪽들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비송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신청 사건들은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소, 상업등기 상업등기소, 그 다음에 공탁은 공탁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추상적인 개념인데 법원 내부 조직으로 쪼개져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업등기소에서 이 상업등기 그거를 등기 책자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가 신청이 오면 그거를 끄집어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회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산으로 지금은 갖고 있지만 갖고 있다가 누가 와서 떼어주세요. 그러면 떼어주겠죠. 그걸 복사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바꿔주세요.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등기 기록을 뽑아서 보고 띄워놓고 신청이 들어와서 뭘 바꿔달라고 하는 거다. 신청서를 보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꿔달랐다. 우리 상호를 바꾸겠어요. 이거에서 이걸로. 그럼 이 회사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다. 라고 신청서에는 알겠다. 그러면 등기관 입장에서 그냥 해주면 안 되겠죠. 정말 회사에서 하는 절차대로 했느냐. 상법에 있는 절차. 그 상법에 보니까 상호라는 것은 뭐로 돼 있지? 상법에 보니까 정관의 절대적인 기재사항이더라. 이거를 바꾸려면 정관을 바꾸는 절차를 회사에서 밟아야 한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상호를 바꾸려면 뭘 봤더니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된다고 써있더라. 정관명령에서. 그러면 변경의 원인은 주총 특별결의로 정관의 기재사항을 바꾼 거죠. 그러면 그 입증 서류는 뭐냐? 주총 특별결의를 거친 주주총회 의사록을 갖고 와야 한다. 그래야지 이거 바꿔주려는 신청 내용대로 그대로 되는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서면으로 보고 주총 의사록 봤는데 의결 요건 거기 기재 내용 보니까 몇 대 몇 회고 이
이거에 맞네 라고 보고 대신에 의사록은 그냥 가져오면 서기록에 불과하니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공중대인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절차를 거쳐와서 바꿔달라고 하는 걸 갖고 왔느냐 보고 신청서하고 원래 있던 내용하고 비교를 해갖고 그렇게 해서 맞다 그러면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산이 바뀌어 있겠죠. 그러면 예전 거는 이렇게 한술 쫙 지어갖고 말소사항으로 돼 있고 새로운 것이 언제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것이 또 갖고 있고 그걸 갖고 또 누가 떼달라면 떼어주고 이런 식이 됩니다.